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어쌤입니다. 오늘은 쌤이 표준발음법 제13항에서부터 제15항까지의 내용을 준비해왔습니다. 이 조항들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아마 조사, 어미, 전미사라는 형식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라는 생소한 개념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땐 예시와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는 국어가 모국어잖아요. 겁먹을 필요 없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용어의 뜻만 명확히 모를 뿐이지 우리는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를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쌤과 함께 용기 내서 표준발음법 제13항부터 15항까지 공부해볼까요? 그럼 시작합니다. 자, 표준발음법 제13항입니다. 헛받침이나 쌍받침, 받침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어미, 전미사가 올 경우 이 받침은 대표음으로 바뀌지 않고 그 받침 그대로 뒤 음절, 초성으로 옮겨 발음한다는 뜻입니다. 아직은 어렵죠? 표준발음법 제8항과 제9항에서 배웠듯 받침으로 소리날 수 있는 자음은 7개가 있고 화면처럼 낮이란 단어는 지읒이란 받침이 받침소리,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7개 중 디귿으로 교체되어 낫으로 소리냅니다. 헛받침과 쌍받침의 발음은 표준발음법 제8항과 제9항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다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경우에는 지읒이 대표음 디귿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모음으로 시작, 그리고 형식 형태소입니다. 생각보다 모음으로 시작한다 라는 뜻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예전에도 설명했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모음을 소리내보세요. 와우. 와우 라고 소리냈죠? 우리 국어에서 자음은 혼자서는 소리낼 수 없지만 모음은 모음 하나로도 음절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표기를 하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의 초성에는 이렇게 소리값이 없는 이응을 붙여줍니다. 소리값이 없다라는 것은 저렇게 이응을 붙여도 이응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응은 초성에 올 경우 아무 소리도 가지지 못하고 종성, 받침으로 올 경우에만 자음으로서의 소리값을 가집니다. 모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응이 초성으로 온다는 것이에요. 자, 나지의 경우는 나지라는 실질적인 뜻을 가진 실질 형태소 낫과 소리값이 없는 이응이 초성으로 오는, 다시 말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조사 이가 결합한 것입니다. 형식 형태소는 그 자체로는 실질적인 뜻이 없고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를 말하는데 이의 경우에는 혼자 쓰일 수 없고 나지라는 실질 형태소 뒤에 붙어 나지, 주어임을 알려주는 문법적 의미를 가지는 형식 형태소, 조사입니다.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 의미만을 가진다고 하여 문법 형태소라고도 불러요. 실질적인 뜻은 없고 형식적인 친구다라고 생각하세요. 실세는 실질 형태소입니다. 형식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를 빛나게 해주는 비서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주세요. 이 경우 이는 이응이 초성에 있더라도 소리값이 없이 빈자리를 채우는 용도로 쓰인 것이므로 사실상 모음 이로 시작하는 조사죠. 그 경우 앞에 지읒이 바로 뒤로 이동, 뒷음절 첫소리로 발음됩니다. 그래서 나지라고 소리납니다. 이것을 여는 법칙이라고 해요. 헛받침 지읒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 이와 결합하는 경우 디귿으로 교체되지 않고 제음가 지읒 그대로 뒷음절 첫소리로 옮겨져 나지라고 발음한다는 것이 바로 표준발음법 제13항입니다. 연음될 수 있는 조건은 모음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이 형식 형태소일 때입니다.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 의미만 가지고 자기 고유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오는 받침이 바로 그대로 올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고유의 뜻이 없어. 받침 어서와. 초성 자리 비었어. 놀아줘. 고집이 없는 수용적인 친구라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주세요. 자, 아마 여러분들이라면 앞에 설명으로도 표준발음법 제13항을 제대로 이해했을 것 같지만 설명을 좋아하는 설명충쌤은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쌍받침, 쌍기역이 오는 경우입니다. 원래 표준발음법 제9항에 따라 쌍받침, 쌍기역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대표음 기역으로 바뀌어 소리납니다. 그래서 깎다로 소리납니다.
이 과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위에 카드를 클릭해 주세요. 그런데 이 어간 깍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가 오는 경우는 대표음 기역으로 바뀌지 않아요. 왜냐면 받침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죠. 뒷음절 초성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뒷음절 초성 자리로 이동해 버립니다. 여기서 어미가 왜 형식 형태소인지 설명하자면요. 까까는 어간 깍과 어미 다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졌죠. 그럼 여기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것은 깍인가요? 아인가요? 그렇죠. 앞에 오는 어간 깍이죠. 어간 깍은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실질 형태소이고 어미 아는 어간 깍에 붙어 앞에 오는 깍과 뒤에 오는 단어를 연결해주는 문법적 의미를 가지는 형식 형태소 어미입니다. 자, 그래서 쌍받침 쌍기역이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 어와 결합되는 경우 제음가 쌍기역대로 뒷음절 첫소리로 옮겨져 까까로 발음합니다. 다음으로 표준발음법 제14항입니다. 뭔가 글자에 압도되는데 쫄지 마세요, 여러분. 제13항과 제14항은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경우 받침 발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제13항은 헛받침과 쌍받침의 경우였고 헛받침과 겹받침이 뒤로 이동했죠. 제14항은 겹받침의 경우인데 겹받침 중 뒤에 것이 뒤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자, 예시로 공부해 볼게요. 겹받침 니을 기역을 가지는 흑이란 단어는 표준발음법 제11항에 따라 뒷자음 기역으로 소리나죠. 여러분이 앞에 영상을 열심히 시청했다면 구매품, 겹받침, 리을기역, 리을미음, 리을피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뒷자음, 기역, 미음, 비읍으로 발음한다를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흑이라고 발음하죠. 그런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조사 이가 오는 경우는 어떻게 발음해야 할까요?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겹받침 리을 기역 뒤에 초성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자음과 뒷자음 중 둘 중 하나가 이동하면 굳이 리을과 기역 중 하나가 탈락할 필요는 없겠죠? 그럼 무엇이 이동해야 할까요? 자, 이 경우에 여러분 리을과 기역 중 누가 불을 끄러 가야 할까요? 당연히 기역이 불을 끄러 가는 게 맞겠죠? 스위치에서 더 가까우니까요. 그래서 겹받침 리을 기역의 경우 뒷자음인 기역이 뒷음절 초성으로 이동하여 흘기라고 발음합니다. 이해가 되죠? 유의해서 살펴봐야 하는 내용이 있어 하나의 예시만 더 살펴볼게요. 자, 겹받침 비읍 시옷을 가지는 값의 경우 어말에서는 앞에 자음 비읍으로 발음하여 갑이라고 소리납니다. 그런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뒷음절에 초성이 비어있기 때문에 굳이 시옷이 탈락할 필요 없이 뒤로 이동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값이 이 형태가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 이때 뒤로 옮겨진 시옷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규칙이 있어요. 값이 비싸요 라고 하지 않고 값이 비싸요 라고 하죠. 뒤로 옮겨진 시옷이 된소리 쌍시옷이 되어 값이 라고 소리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생각 없이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레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 시험 문제로 나오기 좋죠. 꼭꼭 기억해 둡시다. 벌써 마지막입니다. 표준발음법 제15항인데요. 많이 내려왔다 지금 피곤해가지고. 안 피곤합니다. 야, 오랜만에 밤새 보지. 괜찮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지쳤나요? 아니요. 누가 봐도 누가 지금 봐도 13항, 14항이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경우에 대한 것이라면 표준발음법 제15항은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올 경우 어떻게 발음하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질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라고 했었죠. 조사, 어미, 전미사가 아니라 모음으로 시작하는 명사, 어근, 어간 등 실질적인 뜻을 가진 형태소가 오면 앞에 오는 받침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포인트인 규정입니다. 예시를 통해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받치라는 실질 형태소 뒤에 어떤 기준보다 낮은 위치라는 실질적인 뜻을 가지는 아래라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왔습니다. 아까 문법적 의미만 가져서 앞에 받침을 활용하던 형식 형태소와는 달리 아래는 자기 고유의 뜻을 가지고 있는 형태소입니다. 그래서 티읕이라는 받침을 그대로 반기지 않아요. 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응 중 하나로 바꿔서 와 라고 하죠.
그래서 티읕은 연음되기 전 대표음 디귿으로 바뀌는 과정을 거친 다음 뒷자음 초성 자리로 이동합니다. 티읕 받침 뒤에 모음 아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 대표음 디귿으로 바뀌어 뒷음절 첫 소리로 옮겨 바다레로 발음한다. 이해되었나요?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겉옷의 경우는 어떻게 발음해야 할까요? 받침 티읕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왔습니다. 옷이라는 형태소는 자기 고유의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형태소니까 자신의 빈 초성 자리에 티읕을 그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너 대표음 디귿으로 바뀐 뒤에 와 라고 하죠. 그래서 겉옷이 되고 이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옷에서 받침 시옷은 표준발음법 제9항에 따라 대표음 디귿으로 바꿔 발음합니다. 그래서 겉옷이라고 발음합니다. 조금 난도를 높여볼까요? 닭앞에는 어떻게 발음해야 할까요? 표준발음법 제15항의 붙임에서는 겹받침의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옮겨 발음한다 라고 했어요. 나머지 하나는 사라지는 거죠. 겹받침 리을기역 뒤에 앞이라는 실질 형태소가 왔습니다. 그러면 앞에 초성이 빈자리라고 해도 자기 고유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겹받침 리을기역을 바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리을이 받침 자리에 남고 기역이 뒤로 가는 것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에를 보면 받침 피읍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인 조사 에가 왔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발음해야 했나요? 자, 겹받침의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옮겨 발음한다고 했으므로 하나만 남아야겠죠? 겹받침 리을 기역은 리을이 사라지고 기역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 기역이 실질 형태소 앞에 빈 초성 자리로 스르륵 이동합니다. 앞에 받침 피읍의 경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형식 형태소가 오기 때문에 그냥 그 음가대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닭앞에라고 발음합니다. 이 부분은 처음 이해를 제대로 못했을 때는 정말 싫은 부분인데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다 보면 재미가 느껴집니다. 난 천재인가 싶어요. 뭔 개소리야!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 이 쾌감을 꼭 느끼시길 바랍니다. 쌤과 표준발음법 제13항부터 제15항의 내용을 모두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제대로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할 차례입니다. 쌤이 연습 문제들을 준비했습니다.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꼼꼼하게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각 문제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혹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문제를 풀어볼까요?
먼저 우더르네 정답입니다. 이 경우 두 개의 발음 모두 표준 발음입니다. 조사 의의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는 표준발음법 제5항 다만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위에 카드로 뜨는 쌤이 만들어둔 영상을 다시 봐도 좋아요. 어른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이므로 앞에 오는 받침 시옷은 대표음 디귿으로 바뀌어 연음됩니다. 다음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조사 의의 경우 초성 자리에 이응이 왔지만 저 이응은 소리값이 없기 때문에 자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었죠? 원칙은 의로 발음하지만 에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므로 앞에 받침 니은이 연음되어 니, 네로 발음합니다. 다음은 받침 키역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조사 에서가 오는 경우와 실질 형태소 안이 오는 경우 어떻게 발음하는가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표준발음법 제13항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표준발음법 제15항에 해당하죠. 부억에서의 경우 에서가 형식적인 의미를 가지는 형식 형태소이므로 키읔을 그대로 뒷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고 부억안은 안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실질 형태소이므로 키읔을 대표음 키역으로 바꾸어 뒷음절 첫소리로 발음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업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여러 번 보는 것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이 조항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꼭꼭꼭 문제를 풀어보세요. 혹시 문제를 풀다가 헷갈리는 내용이 있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쌤이 성심성의껏 답글 달겠습니다. 이 영상을 아마 시험을 준비하며 많이들 보실 겁니다. 시험을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참 힘들어지고 공부도 효율이 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바심이 느껴지고 나는 참 부족한데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아. 이번 시험도 망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쌤의 경험담입니다. 그런데 좋은 결과를 얻었던 시험을 생각해보면 시험은 타인과는 같이, 나 자신과는 경쟁이라고 생각하며 공부했을 때였어요. 내가 이해한 것을 친구에게 설명해주세요. 제가 그 부분을 설명해줘서 친구가 시험을 잘 보면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뭐 어때요? 친구가 맞히는 문제 여러분도 맞힐 거고 아마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다면 분명 여러분은 깊이 있는 공부를 했다는 뜻이니까 전체적으로 시험을 아주 잘 볼 건데요. 그러니 쌤 채널이 유익하다면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시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몇 분 전에 나와 비교하며 공부해보세요. 몇 분 전에 여러분은 표준발음법 제13항부터 15항까지를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문제를 척척 풀잖아요. 몇 분 전에 여러분과 비교해보면 이미 여러분은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그렇죠? 그러니 스트레스는 조금만 받으며 공부하기로 해요. 그럼 쌤은 더 유익한 내용을 꽉꽉 채워 좋은 영상 준비해 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